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오는 9일에 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한두 명 정도는 고민 중이다. 하지만 깜짝 선발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10분 토론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는 최종 엔트리를 앞두고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송희연. 네. 예.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대표팀 감독이 아닌데 제가 지금 엔트리를 발표해도 될까요? 그래도 황금 축구화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90% 정도는 생각해 두고 있다. 한두 명의 고민이다. 그것이 이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수다. 그러면서 이 두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는 멀티 능력을 볼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 발언을 생각을 해서 네. 23명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명 한 명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키퍼는 3명을 데리고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승규 골키퍼, 정성용 골키퍼, 이범영 골키퍼가 차출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사실은 마지막에 이범영 골키퍼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최근 K리그 클래식의 활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범영 골키퍼가 차출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김진수와 박주호 선수, 자, 오른쪽에는 이용과 김창수 선수, 그리고 중앙에는 황석호, 김영권, 홍정호, 곽태희 선수가 차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는 기성용, 한국영, 이명주, 박종우,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죠. 그리고 네. 수비형 미드필더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좌우 날개에는 이청용, 손흥민, 이제 김보경. 네. 이제 김보경 같은 경우에는 구자철과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기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는 박주영, 지동원, 김신욱, 그리고 저는 이근호 선수가 차출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송희연은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무난한 최종 엔트리를 좀 아니, 지금 선발했 열심히 설명했는데 남들은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홍명보 감독의 그런 이제 경기를 통해서 조금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김윤혜 기자는 최종 엔트리 선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좀 엇비슷한데요. 네. 골키퍼는 홍영주 의원 같습니다. 네. 정성용, 김승규, 이범영 선수가 선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범영 선수가 활약이 좋기 때문에 네. 김진현 선수와 약간 좀 그 다툼에서 경쟁에서 이긴 것 같아요. 네. 이범영을 꼽았고요. 수비진 역시 굉장히 비슷한데 왼쪽에 박주호, 김진수,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용, 김창수, 그다음에 중앙에 황석호, 김영권, 홍정호, 그리고 저는 곽태희 선수 대신에 장현수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는 다 똑같아요. 지금 홍영주 위원하고 기성용, 한국영, 이명주, 박종우, 그다음에 이청용, 손흥민, 구자철, 김보경 이런 선수가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공격진에는 약간 다릅니다. 박주영, 지동원, 김신욱은 송영주 선수래요. 잠깐 차출되나요? 송영주 위원하고 똑같은데 네. 저는 이근호 대신에 네. 남태희 선수가 꼽히지 않을까요? 남태희 선수가 최근에 중동에서 활약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남태희 선수가 꼽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송희연과 거의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보니까 곽태희 선수 대신에 장현수, 또 공격진에서는 이근호 대신에 남태희를 예상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뽑으셨는지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곽태희 선수가 지금 중동에서 부상으로 오랜 시간 활약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홍명보 감독은 그 올림픽 시절 그 전에 이제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뛰었던 선수들을 많이 중용하고 있는데 네. 장현수 선수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잘 아는 선수를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현수 네. 선수가 수비수도 보지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그 활약이 있기 때문에 곽태희보다는 장현수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이근호와 남태희를 좀 비교해 보면 네. 그 이근호 선수가 월드컵 그 아시아 예선 활약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반드시 월드컵에 본선에 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 있는 반면 남태희 선수는 지금 거의 뭐 중동에서 그 메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남태희 선수가 이근호 선수를 제치고 브라질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구성한 선수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들이 경험을 부여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는 베테랑 중앙 수비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곽태희 이런 측면이고요. 네. 자, 공격 쪽에서는
남태희 선수가 대표팀에서 보여준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근호 선수는 대표팀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근호 선수는 또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근호가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태희 선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측면 쪽에 좀 한정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이근호는 최전방, 2선, 측면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도 뭐 남태희 선수가 충분히 차출될 수 있는 능력과 활약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쵸. 예. 이근호 선수를 차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뭐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제 예상으로 봤을 때는 뭐 박주영 선수가 부동의 원톱 자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두 번째 공격 자원으로는 이제 김신욱 선수가 있거든요. 네. 과연 그 또다시 최전방에서 활약할 선수를 뽑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남태희 선수를 뽑게 되면은 측면과 그다음에 뭐 공격형 미드필더 여러 분야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남태희 선수가 이근호 선수보다는 좀 경쟁력이 좀 앞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전방에는 또 이제 지동원 선수를 또 기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과연 이근호 선수가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네. 지동원 선수도 측면에서 뛸 수 있고요. 네. 박주영 선수도 측면에서 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톱으로 기용이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측면 자원이 그렇게 따지면 또 필요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명주 선수가 차출이 된다고 봤을 때 이명주 선수도 측면을 배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근호 선수가 차출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저는 이근호 선수가 차출되면은 이근호 선수가 지난 월드컵에서 예선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본선에 가지 못하면서 네.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는데 본선에 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그 투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좋은 바이러스가 되면서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근호 선수가 2번 연속 아시아에서 활약을 한 다음에 월드컵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안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대성 선수를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기성용 선수와 이제 짝을 이루면서 많이 거론이 됐는데 두 분 예상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네. 네. 왜냐면 기성용 선수가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활약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데 네. 하대성 선수가 뭐 수비력도 좋은 선수지만 공격력이 더 강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기성용의 파트너는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한국영 선수가 기성용 선수의 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하대성 선수가 차출이 된다고 한다면 기성용의 약간 좀 백업 요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대성 선수는 결국은 백업 요원,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징계라든가 부상이 있을 때는 기성용 선수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대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분위기는 이명주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주 그렇죠.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고 네. 또 한 가지는 구자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수비적인 능력, 멀티적인 능력이 필요한 선수들을 차출할 가능성이 있지. 네. 하대성은 너무나 좀 아쉽겠지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카리스마도 넘치지만은 이번 대표팀에는 조금 제외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하대성과 박종호를 놓고 약간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홍명보 감독의 좀 특성상 뭐 기존의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좀 이렇게 중용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박종호 선수가 본선에 나가서 경기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박종호 선수를 좀 데려갈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박종호 선수하고 장현수 선수를 고민했어요. 왜냐면 장현수 네. 선수가 중앙 수비수도 되고 수비형 그렇죠. 미드필더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장현수를 곽태희 선수는 경험 때문에 데려가고 장현수를 이제 중앙 수비수처럼 활용도 할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빼고 장현수를 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종호 선수가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확실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측면도 홍명보 감독이 아마도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약간 특성이 진짜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스타일인데 공격수들보다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진의 선수를 좀 많이 데려갈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서 저도 이제 그 박종호 선수를 이제 꼽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월드컵이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두 분이 예상 엔트리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장 아까운 선수 한 명만 딱 뽑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동시에 얘기할까요? 하나, 둘, 셋. 김승대 선수. 김승대 역시 선수가 활약이 김승대. 요새 너무 좋은데 네. 뭐 신하영 선수가 마찬가지로 이 전에 좀 대표팀 경험을 뭐 한두 번 했더라면 네.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뽑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10분 토론을 마쳐가면서 우리 대표팀한테 할 얘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송 의원, 예. 네, 꽃보다 경험. 경험. 네. 경험을 계속 강조를 네. 하고 계신 송 의원. 경험이 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경험이 예. 중요하다. 네, 네. 저는 지금 이근호 선수가 예. 이번에도 활약을 하고 좀 위태위태한데 저는 홍명보 감독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근호 좀 살려주세요. 네. 뽑아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분 토론 오늘 최종 엔트리 선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